네, 오늘 2부 순서에는요,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요즘에 비가 안 오니까 참 좋으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부터 더워지기 때문에 그쵸. 달라스 여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가운 햇빛이 비보다는 난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너무 예. 많이 왔으니까. 원장님도 예. 달라스 사람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10년이 됐어요. 미국에서 한 곳에 이렇게 많이 머무는 거는 달라스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은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약물 중독에 대해서 그쵸.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달라스예요. 생각보다 한인분들의 약물 중독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한인들은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만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조금 심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머님하고 아드님이 두 분 다 약물 중독이 되셔서 약을 받으러 와요. 네. 이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나 뭐 항정신적 약물들 뭐 우리 뭐 그러잖아요. 뭐 프로포롤 같은 것도 많았었고 연예인들이 잘 많이 많았었죠. 쓰고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쓰는 약들을 이제 받으러 오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으로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자기 가족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싶다고 네.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아, 직접 전화를 하셨나요? 예,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약물 중독은 다음으로 미루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약을 달라고 때를 쓰세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마약이라서 의사들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갖고 인터넷에다가 아주 악독 의사라고 다 그냥 올린다고 막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세요. 네. 예. 그러더니 어떤 분은 진짜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조금 시간을 들어갔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독이 되셨을까, 뭐 이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네,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그쵸. 알아보는 시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자가면역 질환 그러면 일반 분한테는 참 생소한 역의 질병인데요. 네. 이게 이제 암이나 그 심장병 다음으로 많아지는 질병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그러니까 자기 면역.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경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경호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우리 몸을 막아주는 경호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를 담당하는 게 백혈구라는 애들이 담당을 해요. 백혈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들이 이제 우리 혈관 안에 있어요. 혈관 안에 있으면서 우리 혈관을 타고 이제 온몸을 다 사사시 24시간 잠시도 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얘네들이 몸을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고 다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쁜 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를 먼저 감지를 하고 이게 내 편이 아닌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냥 그 걔네들이 확 몰려갖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자기 몸으로 이 나쁜 애를 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핵폭탄을 이제 던지면서 자기도 죽고 이 나쁜 애도 죽이는 네. 아주 경호를 철저하게 해주는 애죠. 자기 목숨 하나에 그냥 겁없이 그냥 불살라서 내 몸을 지켜주는. 네. 그러면서 이 지켜주면서 또 다른 세포들한테 그 정보를 줘갖고 이제 이 비슷한 애가 오면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어떻게 죽이는지를 또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공기나 뭐 물이나 뭐 오염된 걸로 통해서 많은 세균들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면역세포들이 아주 잘 처리를 해줘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은 이제 늘 암세포를 만들어낸대요. 그렇지만은 그 백혈구 중에 또 내추럴 킬러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백혈구가 있어요. 걔는 암만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이에요. 네. 그런 아주 고맙고 엄청난 경호 시스템을 해주는 이 백혈구들이 이게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란을 일으켜서 이게 자기 편인 내 세포를 마구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원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내 군인이 나를
파괴를 시키는 그런 무서운 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가 면역 질환 처음 듣지만 선생님께서 워낙 재미있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백혈구가 또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백혈구를 파괴하는 이 자기의 면역을 파괴하는 그런 질환이란 말씀이신데 그쵸. 어떤 병들이 여기에 속하나요? 그죠. 한 80여 가지가 있어요. 80여 가지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루푸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원형성 탈모증, 뭐 백반증, 다음에 베체트시병, 건선 이렇게 말도 이렇게 이름도 외우기 힘든 네. 또 처음 듣는 이런 것들도 병들이 있네요. 예. 근데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주위에 뭐 많이 이렇게 관절이 다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고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네. 루푸스는 요즘에 한인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 병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게 예전에 뭐 행복 전도사라고 최윤희 씨라고 뭐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이 2년 전에 이 루푸스 병을 앓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 마인드, 뭐 행복 마인드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인데도 웃음 전도사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병을 고르고 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2년을 앓다가 아, 나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병이다.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병이구나.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를 하셨는데 네. 그 남편분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그 와이프를 뭐 살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너 혼자 못 보낸다. 어떻게 저승에 너를 혼자 보내겠느냐. 나도 같이 죽으마. 그래서 동반자살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루푸스가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이 웃음을 파는 웃음 전도사시라는 이분을 이렇게 자살로 이렇게 이끌어갔느냐. 그래서 루푸스가 한동안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알려졌군요. 예, 되기도 했던 병이에요. 네, 어떤 병인가요? 루푸스의 증상은 어떤 건가요? 루푸스는요 전신성이에요. 네. 전신성이라 갖고 이 다시 말해서 나를 보호해야 될 이 면역 시스템이 살짝 기능을 상실해서 진짜 구태타를 일으켜서 내 몸을 마구 망가뜨리는 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핵폭탄을 내 몸에 쌓으니까 내 몸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 80% 정도가 얼굴에 나비성 홍반이라고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나비 모양의 이렇게 두드러기 비슷하게 나시고 네. 관절이 아프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고 눈이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입안이 헐 수도 있고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항상 24시간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공격했다가 조용해지고 또 공격했다가 조용해지고 공격했다가 조용해지고 환자는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몸에서. 그렇죠. 2차 세계대전만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한 거예요. 네. 아, 정말 말로만 들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죠. 짐작이 엄청나게 갑니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네.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난치성병, 이게 한 번 부치병. 그래서 한 번 앓으면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 네. 뭐 이런 병으로 의사들도 특별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병. 이랬었는데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이 난치병을 앓으시는 분들도 뭐 약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장기도 안 망가지고 손도 안 망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이렇게 훨씬 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병이 됐어요. 네. 아,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렇죠. 아, 좀 전에요. 원장님께서 원형 탈모증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그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요? 예.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에는요. 네. 이 전신을 다 공격하는 병이 있고 다음에 그 어떤 특정 일부만 공격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인지 간에 우리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가 그 헤어 follicle 그 모낭 있죠. 네. 머리를 자라게 하는 그 모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격한 부위는 얘네들이 다 말살을 시켜보니까 그 부위는 머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리고 또 백반증이라고 피부의 일부가 하얗게 네. 변하는 뭐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얼굴이 하얗게 변한 게 뭐 백반증이다 뭐 이런 말도 그런 있었잖아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우리 피부는 멜라닌이라는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만
특정 부위를 그냥 마구 파괴를 하니까 거기 이 멜라닌 세포들이 다 죽어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 체계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예 하얗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두분 여기저기 생기니까 이게 이제 얼룩덜룩하게 하얗게 이렇게 꼭 버진 핀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분들한테 생기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네. 남자분들도 생기고 여자분들도 생기는데요. 주로 자가 면역 질환은 왜인지는 모르지만 여자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팔이나 손이나 얼룩덜룩해서 뭐 얼굴도 얼룩덜룩하고 네. 뭐 그렇게 되면 특히 흑인들 경우에는 아주 티가 많이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금 달카한 스킨 컬러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네.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쫙 한꺼번에 생기면 되는데 이게 얼룩덜룩 생기니까 굉장히 이제 안 됐고. 참 무서운 질병인 게 8가지 종류의 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80여 종류의. 예, 80여 종. 예. 예. 그렇다면 원인이 궁금해지는데 원장님이 80가지의 병만 말씀을 해주셔도 시간이 정말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서너 달은 다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루마티스 관절염 하나만 얘기해도 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강변미한 병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이런 병이 있다. 이런 병은 내 몸의 면역이 나를 공격을 해서 생긴 병이다. 네. 그러니까 내 멱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가 면역증이 걸렸다셨다고 얘기를 하면 내 면역이 부족해서 내 면역이 약해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 강화하신다는 막 약 광고 많은 거 그런 걸 막 드세요.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내 아닌가요? 면역이 우리 치료하는 면역을 약간 캄다운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면역을 더 증가시켜 놓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운동을 많이 시키면 면역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병이 더 악화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데 얘를 더 강화시켜 놓으면 나를 더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역을 약해서 생기는 병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원인은 이제 많은 연구가 돼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도대체 내 몸을 나를 살려야 되는 면역이 왜 나를 죽이는 걸까? 뭐 정확한 기전은 밝혀진 거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측정하기에 이렇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엄마 밑에서 태어났거나 뭐 가족력이 있으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네. 또 환경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자가 면역증이 발병할 때를 보면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네. 그 용량을 벗어날 때 너무 열심히 사실 때. 그렇죠. 너무너무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고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느라고 쉬지 않고 할 때, 그렇게 내 몸을 너무 혹사했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그쵸. 있다는 말씀이신데 음식과도 연관이 그렇죠. 있나요?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네. 많은 의사분들이 저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게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 때는 자가 면역 질환 뭐 더군다나 이렇게 뭐 건선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네. 원형탈모라든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병이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병이 점점 더 생기나 네. 그 기점을 또 보니까 우리가 GMO 음식이 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유전자를 변형해 변형시킨 놓은 음식들이요. 그쵸, 음식들을 70년대 이후반부터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헝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고픔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연구를 하시다가 농약을 안 써도 유전인자를 병행해 놓으니까 훨씬 더 강한 씨앗을 만들어서 얘는 수확을 한 서너 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음식이 부족함이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제 헝거라는 거는 퇴치될 수 있겠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곽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가 밀가루 음식, 네. 그리고 옥수수, 그렇죠. 그리고
그 된장을 만드는 콩 콩이요? 있죠. 예, 그 콩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시중에 팔기는 지금 우리 현재는 이렇게 누군가가 알아봤더니만 시중에 파는 밀가루의 거의 100%가 이 유전인자를 변형해 놓은 밀가루래요. 네. 근데 아직까지 미국 법으로는 이게 유전인자를 변형해 놓은 씨앗으로 썼다, 씨앗으로 쓰지 않았다를 표기할 그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프시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 놨죠. No GMO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풀무원 식에 가도 풀무원 두부를 보면 No GMO라고 적혀 있는 게 네. 있어요. 바로 그 말이 우리는 유전인자를 변형해 놓은 콩으로 쓰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팝콘 같은 거 봐도 이렇게 옥수수도 굉장히 유전인자를 많이 변형해 놓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팝콘 같은 걸 봐도 No GMO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유전인자를 바꿔놓은 음식을 먹었더니만 우리 면역 체계는 이거가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 눈으로는 이거는 처음 보는, 그래서 음식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음식으로 관용을 베푸지를 않고 왠지 무슨 적이 들어온 것처럼 이 면역이 과잉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역 반응이 더 많이 일으켜서 자가 면역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 뭐 이런 띠어리가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띠어리지만 그쵸. 정말 이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추측 가능한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질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어린애들이 있어요. 네. 이 어린애들을 이 탄수화물 이렇게 이 GMO 유전인자를 바꾸는 음식을 다 빼버렸더니만 그 경기가 하는 그 호전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걸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많이 하는데 주변에 밀가루 음식 다 빼고 뭐 곡식 다 옥수수 빼고 빼고요. 뭐 콩 옥수수 빼고요. 빼고 콩 빼면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해요. 네. 왜냐하면 어린애들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버리면 뭘 먹일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다 빼서 그 다 뺀 식사단을 줬더니만 애들 경기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토피가 많이 좋아지더라는 페이퍼는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네, 방학을 맞아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음식해 주실 때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온형 탈모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걸 어머님이요? 일일이 다 하시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예. 아, 참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요. 우리 그쵸. 건강 지키기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이렇게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네. 아마 훨씬 더 이 음식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혹시 치료 방법으로 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치료 방법은요, 예전에는 뭐 소염제라든지 통증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암제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치료약들이 부작용이 더 많았던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항암제가 워낙 예.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바이올로지컬 에이전트라고 생물학적 에이전트라고 우리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진짜 잘 듣는 약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요, 피 검사도 자주 해줘야 되고 약값도 비싸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잘 쓰시고 잘 듣는 분들은요, 그냥 아무런 이렇게 문제 없이 이 병을 갖고 잘 관리를 하면서 살아나가셔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 이 관절이나 장기가 망가지기 전에 오시면 네. 이 자가 질환 변형이요, 조금 어려운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고 조금 아프다가 또 스스로 나아지고 뭐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갖고 병원을 일찍 찾지도 않고 또 듬성듬성 생기는 거니까 진단이 늦어지기도 네. 하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가갖고 이렇게 쭉 병력을 얘기하다 보면 자가 면역 꼬투리를 잡혀서 진단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 치료가 가능한 자가 면역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의사를 찾아보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원장님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이셨습니다.